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전한길 뉴스 대표 전한길 씨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미일보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대한 이딴 제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16일 저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대표의 경우 혐의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한길 TV의 영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지금까지 다른 사건 수사에 대해서 꼬박꼬박 경찰 수사에 응해왔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 무리한 행태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내용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경찰이 눈치를 보느라고 무턱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영장심사는 통상의 사건보다 신속하게 영장을 기각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이 터무니없는 영장 청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실 전한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구속에 대비한 영상을 남기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담당 판사가 그 정도로 눈치를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경찰과 검찰의 막무가내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었더라면 앞으로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영장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때 적시했던 주요 혐의 내용은 우선 이재명과 관련 대장동 사업 등을 통해서 조성한 1조 원대 비자금을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은닉했다는 주장과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 및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전 대표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이 전한길 TV에 출연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정작 의혹을 제기했던 최수용 씨에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전한길 대표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서를 김어준 방송에서 주장했던 MBC 장인수 전 기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도 김어준에게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위기 때 중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어떤 정치인이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전 대표는 또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영윤 폴리티코 연구소장이 여러 차례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은 대부분이 재인용한 의혹 보도였고 돈벌이를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 대표는 월수익이 1억 원 정도인데 고작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 대표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던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자도 아니고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였기 때문에 괘씸죄로 수갑을 채웠던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도 덜커렇습니다. 전 대표는 어제 16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서 신문을 받고 12시쯤 영장실질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돼 있었는데 호송 과정에서 전 대표에 대한 수갑 착용 문제를 놓고 변호인단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전 대표가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면서 최정 취지로 촬영하려 했으나 법원 소속 방어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막아서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 대표 측은 구속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 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맞섰고 결국 수갑을 차고 유치장으로 호송됐습니다.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 후 청사 밖으로 나오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 며칠 전 흑염 한미일보 대표 발행인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역시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들끓고 있습니다. 흑염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5.18 특별법 위반, 이재명 및 김현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포괄적인 혐의를 모두 묶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사실상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흑염 대표나 전한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는 영장 청구였습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눈치를 본 흔적이 역력해 보이는 그런 영장 청구였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거리가 안 되는 사안이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판사들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행동이 선을 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인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석한 정인들인데 결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검사들은 서영교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빌빌거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정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백신 검사는 어제 국정조사에서 서영교에게 고함을 내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또 상방울그룹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울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박용철 전 부회장의 경우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팩트를 국감장에서 그대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상방울그룹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서 서서히 염증을 느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